사귄 지 불과 13일 만에 그녀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후 남자는 군중 앞에서 소녀를 치명적으로 공격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만약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절대 가질 수 없다. 는 말은 한 우수한 유학생의 살인 후 남긴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13일 만에 22세 여대생이 친구에게 한 카페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요. 카페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시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학생을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마치 공포 영화와도 같았는데 범인은 피투성이인 상태로 두 손에 여학생의 머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유복한 가정 출신이며 뛰어난 성적을 지닌 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인데 그가 이 아름다운 여학생을 알게 된 지 단이 주 만에 그녀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1월 21일 저녁 7시 버지니아텍 대학교 대학원 연구센터 1층에 위치한 오방 카페는 평소처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평온했는데요. 카페 안에는 9명의 손님이 여기저기 흩어져 음료를 마시며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한 쌍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남학생의 이름은 주아이 양으로 안경을 쓰고 정중한 옷차림에 매우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그는 상대방의 여학생을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양신으로 어깨에 닿는 짧은 머리에 둥근 얼굴, 맑고 하얀 피부와 큰 눈이 청순하고 달콤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카운터 안에 있던 직원 3명도 감탄하며 그들을 아름다운 커플이라며 칭찬했는데요. 그러던 중 양신이 갑자기 일어서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평온했던 분위기가 갑작스레 깨졌습니다. 양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는데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양신의 단호한 태도에 주아이 양은 손을 꽉 쥐고 몸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주아이 양은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는데요. 양신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주아이 양은 갑자기 가방에서 큰 주방용 칼을 꺼내더니 여학생의 가슴을 연달아 찔렀습니다. 끔찍한 광경을 본 카페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는데 장면은 대혼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아이 양은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든 칼은 계속해서 양신의 몸에 내려왔습니다. 피가 그의 옷을 붉게 물들이고 바닥에 번지기 시작했음에도 주아이 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양신은 점점 움직임을 멈추고 피 웅덩이 위에 쓰러졌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혼란스러웠던 현장은 고요함과 섬뜩한 정적만이 남아있었고 공기 중에는 강렬한 피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여성 경찰관 니콜 어바인이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섰는데 그녀는 끔찍한 광경에 놀라 멈춰섰습니다. 바닥에는 양신의 시신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머리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 주아이 양은 양신의 머리를 두 손에 안은 채로 앉아 있었고 그의 팔을 타고 피가 흘러내려 숨막히는 광경을 연출했는데요. 그때 카페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공포에 질린 눈빛들만이 남아 있었으며 강렬한 피 냄새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아이 양이 전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손쉽게 제압하고 차에 태울 수 있었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가 양신을 살해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경찰이 그를 제압하고 데려가는 과정까지 전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사건이 일어나기 주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9년 1월 8일 버지니아의 겨울 추위 속에서
주아이 양은 버지니아텍 대학의 박사과정 연구원 및 조교로서 공항 통로 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손에는 하얀 배경에 양신이라는 중국어로 쓴 표지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아이 양의 임무는 같은 학교의 중국인 여학생 양신을 공항에서 마중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주아이 양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다소 초조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우수한 성적과 명성을 가진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양신이에요. 라는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앞에 짧은 머리를 한 키 큰 여학생이 달콤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주아이 양은 순간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인사했는데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가슴과 함께 그녀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양씨는 이제 막 22세가 되었는데 베이징의 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그녀에게 학구열과 자립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양씨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찍이 총명하고 예리한 성격을 드러냈으며 항상 학업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2008년에 양씨는 캐나다의 메모리얼 뉴펀들랜드 대학교에서 3년 만에 회계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보통은 4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요. 특히 그녀는 단순히 학업을 마친 것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양씨는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GMAT 경영학 대학원 경제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요. 이는 모든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양신의 탁월한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뛰어난 자질 덕분에 양신 2008년에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교의 회계학 석사과정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캐나다에서 공부 중이었지만 곧바로 미국으로 가지 않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008년 10월 양씨는 어머니와 함께 티베트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두 모녀는 따뜻한 순간들을 즐기며 장대한 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탐험했습니다. 양씨는 이 여행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을 많은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녀는 이 여행이 모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 1월 초 양씨는 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여정이 운명의 전환점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으며 주아이 양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아이 양이 공항에서 양신을 마중 나온 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양신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의 얼굴은 밝은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양신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반면 주아이 양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여성과 대화하는 데 서투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신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주아이 양은 미소 지으며 경청했는데 가슴속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는 길에 양신은 주아이 양에게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계속 물었는데 수업부터 동아리 그리고 과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궁금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낯선 미국 땅에서 온 중국인 유학생이었기에 처음 만남부터 서로에게 공감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택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주아이 양은 떠나기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양신에게 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몇 시간 후 양신은 주아이 양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전화를 걸었는데요. 기숙사가 아직 열리지 않아 양신은 갑작스럽게 머물 곳이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양신은 주아이 양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는데 그곳에서 아는 사람은 그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건너편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주아이 양은 놀라고 기뻤는데 즉시 돕기로 했습니다. 양신에게 적합한 거처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주아이 양은 양신에게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안정된 후 장기 거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양신은 주아이 양을 신뢰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양신의 동의를 받자 주아이 양은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사실 첫눈에
그는 이 사랑스러운 여학생에게 마음이 끌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신과 한 지붕 아래에 산다는 것은 주와 이양에게 행복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는데요. 주와 이양은 대학 시절 내내 학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함께 생활한 사 일 동안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는데 주와 이양은 늘 사려 깊고 작은 일에도 양신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양신에게 주와 이양은 믿을 만한 고향 친구이자 미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양신은 주와 이양을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여겼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를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국 땅에서의 소중한 친구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학교 서류에 비상 연락처를 기입할 때 어머니의 전화번호 외에도 주와 이양의 번호를 추가할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친구를 전혀 거리낌 없이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와 이양의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게다가 주와 이양은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단순히 친구로서의 관계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에게 있어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그녀 역시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신이 자신에게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주와 이양은 그녀가 미국에 도착한 지사 일째 되던 날 망설임 없이 고백했는데요. 주와 이양은 양신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일 동안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산책하고 영화를 보며 인생의 꿈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주와 이양은 양신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서 있었으며 그녀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양신은 진지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로 답해 주와 이양을 놀라게 했습니다. 양신은 주와 이양의 고백에 놀랐고 그를 단지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게다가 양신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이 사실은 주와 이양의 자존심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양신에게 거절당하자 주와 이양의 마음속 열정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는데요. 그는 마치 차가운 물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 활기찬 감정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주와 이양은 혼란에 빠졌고 왜 뛰어난 자신이 양신에게 거절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는데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와 이양의 마음을 점점 잠식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실패자에 불과한가? 다른 사람에게 경멸당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고독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건가 자문했습니다. 양신에게 품었던 희망과 사랑이 갑자기 산산이 부서지고 실망과 고통 속에 잠겼습니다. 주와 이양은 자신이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유학생 중 한 명이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가정이 바라는 훌륭한 자녀였으며 그의 재능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주와 이양은 1984년 중국 절강성 닝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견고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 대학 강사로 이는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와 이양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학업 성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영어 과목에서 탁월했는데 이는 그가 대입 시험을 수월하게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1년 주와 이양은 상하이 해양대학교 상업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초기부터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교수와 동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학교 재학 중 그는 외국어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2002년 6월과 12월에 그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사 급과 6급 시험을 각각 96점과 94점으로 통과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고득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 평가에서도 매플lus을 받아 영어로 자신감 있고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 10월 주와 이양은 토플 시험에 응시해 663점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유학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2004년 GRE 시험에서 그는 수학 영역에서 만점인 800점을 기록했으며 에세이에서 단일점만 잃어 총 13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상적인 성과였는데 그는 이 시험에서 전국 영어 경연 대회의 위를 차지하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주아이 양은 학업 성적 외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했는데요.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주아이 양은 상하이 해양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과는 국제대학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 유학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 가을, 그는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과정을 위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만약 성공적으로 졸업한다면 그는 버지니아텍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발을 들인 주아이 양은 젊은 열정으로 가득 차 큰 꿈을 품었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로 인해 어디서든 자신이 항상 최고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주아이 양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인 시험 중심 교육에서 키운 능력이 거의 쓸모없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의사소통 부족과 문화 차이로 인해 그의 학업 성과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20여 년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월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주아이 양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그는 학업 성적 부진으로 인해 학교가 그의 조교 자격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교 자격이 없어지면 장학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아이 양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주아이 양은 양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달콤하고 따뜻한 미소로 주아이 양의 차갑고 외로운 마음에 햇살을 비춰주는 존재였습니다. 주아이 양의 마음은 양씨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의 신에 의해 깨어났는데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아이 양의 싹튼 감정은 양신이 고백을 거절하면서 차가운 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비록 거침없이 거절당해 창피한 마음이 들었지만 주아이 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는데요. 그는 양신도 감정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비가 안 되어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아이 양에게 있어 양신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얻는 여정에서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양신이 그의 아파트에서 이사간 후에도 주아이 양은 거의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새 거처에 자주 찾아가 기다리며 간식거리를 가져다 주어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려 했습니다. 양씨는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주아이 양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정중하게 거절을 거듭했습니다. 그녀는 주아이 양이 동양인이자 미국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도와준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계속해서 자신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히며 주아이 양에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던 주아이 양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거절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아이 양은 자신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인물로 특히 양신과 같은 여성에게 이렇게 단호히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패감이 점점 커져갔는데 그는 양신을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1월 21일 주아이 양은 가방에 칼을 숨긴 채 양신에게 전화를 걸어 친근한 말투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주아이 양은 단지 친구처럼 대화하고 싶다는 의도를 밝혔는데 양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7시 카페에서 양씨는 주아이 양과 마주 앉아 몇 마디 학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아이 양은 가방에서 숨겨둔 칼을 꺼내 양신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는데요. 주아이 양이 카페에서 양신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버지니아텍 대학교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 주아이 양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눈앞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아이 양은 대학원 과정 동안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는데 특히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아이 양과 같은 기숙사 근처에 살던 한반 친구는 그가 침착하고 사려 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주하이 양이 조교로 일할 때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버지니아텍 대학교의 교수는 그가 상냥하고 남을 잘 배려하며 자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주하이 양은 친구와 교수들 모두에게 친근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그 운명의 오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고 즐거운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는데 전혀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주하이 양이 그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양 씨는 미국에 도착한 지 불과 13일 만에 상상도 못할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주하이 양의 한 학우는 사건 발생 10일 전만 해도 주하이 양이 양신에게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텍 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인 샤타오는 주하이 양이 특별한 점은 없는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평범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주하이 양을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하이 양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의 하숙 주인인 윌 시건은 주하이 양을 공격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건은 주하이 양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시건은 주하이 양이 카펫 위에서 성냥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경고했지만 그가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건은 이러한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으며 주하이 양을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인물로 여겼습니다. 다른 하숙 주인도 최근 주하이 양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게 이상해졌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반 친구들은 여전히 주하이 양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하이 양을 무례하고 까칠하게 묘사한 시거의 발언에 대해 버지니아텍 국제센터 소장인 콜름 베스케는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양신의 죽음 이후 경찰은 빨간 도장이 찍힌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는데 이 편지는 양신의 대만인 남자친구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되었고 2010년 12월 21일에 신문에서 주하이 양은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역 법원은 주하이 양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하이 양은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스스로의 밝은 미래 또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